안녕하세요.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100세 시대에 120세 시대가 되다 보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노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 또한 아직도 노후 준비 중입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못하신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실버시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버시터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을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직업이라 하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일이 현재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인가요? 아직은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죠. 하지만 점점 더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줌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런 홍보 광고 들으신 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라디오와 TV에서 자주 나온 홍보 광고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들 요양보호사의 자질이 변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바꾸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최고의 요양보호사, 최고의 생활지원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뜸박질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직업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자격증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대해주는 자격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죠. 국제 알츠하이머 컨퍼런스에 게재된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 유급 노동을 한 여성 노인이 기억력 감퇴가 느리게 나타나며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은 직업을 가진 여성보다 기억력이 2배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자주 나오는 걸 보니 꼭 돈을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 및 실습 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현재는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320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빨리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40시간에서 50시간만 이수를 하여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자격증 소지하신 분도 꼭 도전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가능성은 있지만 50대 후반이 되면 신규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하겠죠. 저 역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집중력을 위하여 활동을 하나 하고 갈까요? 코, 귀 활동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른손 코, 왼손 귀. 박수. 왼손 코, 오른손 귀. 박수.
오른손 코, 왼손 귀, 박수, 코, 귀, 박수, 오른손, 왼손, 박수, 왼손, 오른손, 박수, 코, 귀, 박수, 코, 귀, 박수, 코, 귀, 박수, 동시, 박수, 동시, 박수, 동시, 박수,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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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잘 되시나요? 조금만 연습해도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어르신들과 이런 활동 하나만 해주신다 하더라도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수가 있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앞으로 이런 쉽게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자주 알려드릴 예정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는 방법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 메뉴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메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클릭한 후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겠죠.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수정구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여 지정을 하면 성남 수정구 교육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지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검색 후 기입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2023년 현재는 교육만 이수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으니 예전보다 시험 날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겠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장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은 요양보호사가 필수로 근무를 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도 종류가 많죠.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요양원, 장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시설, 방문목욕시설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많이 다른데요. 본인의 성향이나 직업을 갖는 목적을 잘 파악한 후 나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맞다 하시면 주간보호시설을 추천하고 1대1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요양시설을 추천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방문요양시설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유능한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야간 근무도 괜찮다,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지내다 가시게야겠다,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면 요양원이 더 어울립니다. 힘은 들지만 나름 보람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기관들도 각각 다르므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문요양에 가족요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힘들고 집에서 가족 모시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요양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등급이 나왔는데 방문요양을 하기에는 아직 내키지 않을 때, 아직은 가족끼리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방문요양시설에 등록하여 본인이 케어를 하면 가족요양에 해당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씩 한 달에 20시간을 케어하실 수가 있고, 배우자 케어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넘었을 때와 수급자가 폭력과 치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케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하루 90분씩 월 45시간을 케어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요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케어를 할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알아보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며느리, 사위, 자녀, 형제나 자매,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손자, 손자 사위, 손자 며느리, 외손자, 외손자 사위, 외손자 며느리 등입니다. 가족요양을 하는데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이 되었을 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는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이 교육은 개인 신청은 아니고 방문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방문요양시설에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은 없겠죠. 치매 전문 교육 또한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미리 이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을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원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일인데 요즘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직업 역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거나 우대해주는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하루 5시간 근무로 전화활동과 방문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병원 안심동행 매니저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현재는 서울과 안산, 군포, 광명, 포천만 시행하고 있고 하반기에 성남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호응이 좋아 경기도로 확대되었는데 아마도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 매니저는 말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동행하는 역할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보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조건은 더 좋습니다. 이 병원 동행 매니저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증 중 한 가지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 금액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기관이 많으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또 치매 예방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들을 내가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구독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행복한 노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요양보호사, 최고의 생활지원사가 되기 위한 활동과 지식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솔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노후 준비에 대한 방법으로 많은 도움 되셨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